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저 고등학생이요. 이 친구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요. 고3.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요? 잘 모르겠어요. 왜? 진로 선택 아직 못했어?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그 중에서 뭘 잘해? 유치원 교사? 아이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네. 이 친구는 박수 한번 쳐줘야 진짜. 되게 좋아. 근데 유치원 교사가 되게 힘들어요. 아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위에 선생님들 때문에 힘들어. 정말. 본인 동생이 있어요? 네,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도 아이를 좋아해? 네, 동생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언니하고 사이가 안 좋구나. 아니요, 오빠랑요. 오빠랑. 그럴 네. 뻔하죠. 오빠는 몇 살인데요? 아니, 24살이요. 군대 갔다 왔네. 아무튼 뭘 하든 진로 결정은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네.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음성을 잠깐 끌 거니까 천천히 네. 이야기를 네. 시작해주면 돼요.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이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평소처럼 그냥 학교 끝나고 그다음에 독서실을 갔는데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희 독서실 좀 특이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복도를 지나쳐서 여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좀 약간 이상한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방에 누가 있는지 약간 확인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도 그냥 누가 있지? 이러고 확인을 하러 갔는데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1인실에도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진짜 얼마 없네 이러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공부할 거 꺼내고 태블릿으로 이제 타임랩스 켜서 제가 공부하는 걸 찍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뭔가 제 뒤로 훅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바람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자리 분이 어디 나가셨나 보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연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눈을 이렇게 돌려서 봤는데 옆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영상 얼른 끄고 확인을 했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게 찍히긴 찍힌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건 찍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앞쪽에 있는 사람이 잠깐 이렇게 왔다 갔나? 이랬는데 앞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인 게 저희 독서실 방문이 좀 오래돼가지고 열면 탕, 타장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났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그 방을 나갔지 않았다는 소린데 영상엔 찍히지 않았으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기에는 그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려면 그 들어온 게 찍혀야 되는데 그 들어온 것도 찍히지가 않은 거죠. 그 자리에서 막 친구들이랑 문자하면서 내가 이랬다, 나 지금 너무 무섭다 막 이랬는데 친구들이 다 막 불 끄고 막 자다가 그냥 나온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 뒤에랑 옆 1인실은 문 열고 나오는 게 찍혀야 하는 자리이고 끝쪽에 있는 사람은 평소에 좀 많이 시끄럽게 하던 사람이라서 제가 그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근데 쇼컷이었거든요. 근데 이따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하는 사람은 긴 머리인 거예요. 평소에도 되게 으스스한 독서실이었는데 그 뒤로 엄청 더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네네. 제가 바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뭐야? 지나갔나요? 이분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분은 쇼컷이 아니라 지금 긴 머리였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 긴 머리네요. 머리 이렇게 나오네. 쇼컷은 아니고 마우스커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뒤에 지나간 사람은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은 옆자리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 독서실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독서실이 2개인데 나머지 하나가 위에 그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근데 공부하는데 집중하고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귀신마저도 이해하면서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네.
많이 오면은 그냥 바로 볼펜 갖다 탁! 야, 이놈의 지지배야! 이러면서 타협하세요. 알겠죠? 네. 어차피 카메라로 찍고 있으면 뒤가 보이잖아요. 그죠? 네네. 뒤에서 나를 딱 쳐다본 걸 탁 이렇게 정확하게 급소를 노리면 돼요. 아무튼 오늘 제보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잠깐 짬내서 또 오빠한테 또 이런 거시기한 컨텐츠를 또 제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나요? 목소리 너무 큰가요, 작은가요? 음질 별로거든요. 아, 음질이 별로다. 이야. 일단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네. 이거 제가 그린 지도인데, 네. 지도도 그리셨다. 지도도 그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좀 아이씨. 오랜만에 이거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을 지금 오랜만에 솜씨 좀 조금 제가 좀 미술을 좀 잘하거든요. 뭐야 이게? 제가 좀 미술 잘합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 저 미술 유치학원 다녔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 사건 발생 장소죠.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네, 제가 이 그림만 보고 맞춰볼게요. 그림만 보고 맞춰보세요. 네, 방앗간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방앗간이고 방앗간이 주요 사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청룡열차 타는데 철도 있고 여기가 네. 이제 이거 뭐야 문색인가? 문색이에요. 여기가 철광이야 철광 그죠? 네. 철도 철광. 근데 여기 금이 있어. 너무 가운데. 잘 그렸군. 네, 금이 네. 있고 A few moments later. 네, 일단 그 어처구니가 좀 없지만 일단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일단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오래전 일인데, 이게 제가 이모부가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가게 한창 하실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가까워서 가게가 저희들을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여기다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여기서 막 이 주변이 교회가 되게 많았어요. 교회가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놀거리가 많아서 이제 동생하고 잘 다녔는데, 이모부님이 일하신 곳이 이렇게 지하 상가여가지고 왼쪽 위에 이제 계단이 있으면은 앞쪽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두 번째네 이제 집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룰이 뭐냐면은 이제 밤에 이제 제일 늦게 하는 곳이 불을 다 끄고 다 닫고, 그리고 이제 딱 퇴근하면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저희 그 이모부님이 일하시는 데가 제일 늦게 끝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모부가 맨 오른쪽 끝부터 이제 불을 이제 탁탁탁 이제 끄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 오른쪽 끝에 의자 하나가 있어요. 목적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제 동생이 여기 오기부터 이제 이 의자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 본능적으로 그냥 앉기가 싫어가지고 안 앉고 이제 다녔는데, 제 동생이 4살이고 이제 제가 8살 때였네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여기다 불을 탁 하나하나씩 이제 오른쪽부터 끄고 오면은 이제 되게 어둡거든요. 그 애들이 영이 맞다고 하잖아요. 영이. 동생이 여기 있는데 갑자기 의자를 가리키면서 저기 아저씨가 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소리 하면서 탁 돌아봤는데,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보기가 싫었어요. 의자를 왠지 그 으스스한 기운 있죠. 이모부는 맨 처음에 야 그냥 쓸데없는 소리 좀 하고 가자 해가지고 그날은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은 일주일 뒤에 또 터졌죠. 이제 이모부가 이제 나오면서 얼굴 안색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쭤봤는데 내 동생이 또 일주일 지난 뒤에 또 똑같이 여기 아저씨가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아저씨가 일어나서 방앗간 쪽으로 걸어갔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 사람이어가지고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길이 여기하고 뒤쪽 길도 있는데 뒤쪽 길로 나가지 않고 여기 정문으로들 나가시는데 방앗간 쪽으로 쭉 걸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모부께서 확인시켜 주려고 맨 처음에 갔는데 말씀하셨던 게 가스구 냄새가 나와가지고 가시려다가 그냥 돌아오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쪽 기운이 안 좋았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의자는 맞습니다. 그대로 있나요? 그 의자는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10년 지났는데 장소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 그 동춘동에 있는데요. 이거 네. 그림을 하나 제가 아니요.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그림은 됐어요. 그림은 됐어요. 네. 일단 뭐 네, 그거 좋은 제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 네. 방송 끄셨어요? 네, 진작에 껐죠. 초심을 버려버렸네. 초심을. 초심이라는 게 그냥 없네. 네. 2시간?
다음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3시 5분인데 방송을 보고 제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말이죠. 내일 주말이니까. 주말이면 더 해야지 방송을. 주말. 주말에 방송. 이분 직업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공포 직업이에요. 진짜 별로 안 좋아. 여러분들 들으면 진짜 공포고. 예. 이분은 우리가 싫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일부 아이들한테 공포일 수는 있죠. 일부라니요? 다 싫어해요. 수학 선생이요. 수학 선생. 그리고 자꾸 나한테 미분과 적분이 쉽대. 쪽지 보내시면 수학 문제 풀어드립니다. 뭐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이렇게 또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네. 네. 조만간 그 소환사의 효과에서 대마시안 한번 외쳐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마이크 괜찮나요? 지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이게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네. 이게 저도 제보를 받아서 이제 영상으로 제작했던 거거든요. 약간 연기 톤이 있을 수도 너무 있는 좋아요. 점. 일단 한번 신세계 네. 한번 느껴봅시다. 공포 라디오의 톤을 네네. 우리 한번 느껴봅시다. 좋아요. 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2020년 8월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여름 휴가라고 할 것도 없지만 재택근무를 하던 도중 휴가를 즐기고 싶어 노트북을 들고 홀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노트북만 있으면 원격 제어를 통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명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미리 봐두었던 숙소 3곳을 둘러보고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숙소로 정했습니다. 뭔가 시골 할머니 댁에 내려온 듯한 민박집이었고 주변은 계곡과 산, 그리고 차를 타고 30분 정도를 이동하면 시내엔 맛집이 많았고 근처에 갈 만한 곳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제 위치 주변에 가볼 만한 곳들을 검색하기 위해 이곳의 지명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제 위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묵었던 사람이 작성한 후기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내로 가려면 길이 하나뿐이었는데 그곳을 지날 때 꽤 긴 터널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터널, 이곳에서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보았다는 분들이 많은 곳이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심심하던 찰나에 잘 됐다 싶어 시내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주변을 구경도 하다가 일부러 밤늦게 이곳을 지나올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낮잠을 한숨 자고 난 뒤에 출발하려는 생각으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오래 한 탓에 피곤했는지 결국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눈을 뜨게 되었고 다시 잠들기에는 이미 글러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계획이었던 그 터널을 첫 번째 계획으로 바꾸고 차를 타고 시내 방향으로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가량을 왔을까 주변이 점점 산으로 뒤덮이더니 눈앞에 터널이 하나 보였습니다. 평일 새벽에 휴양지라서 그런지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고 터널의 초입에는 전등이 고장났는지 10m가량의 전등이 아예 꺼져 있었고 중간에 있는 전등 하나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것이 꽤나 기괴한 분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전등빛이 깜빡거릴 때마다 터널의 내부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이 말이죠. 저는 터널을 들어가기 전 후기에서 보았던 소문을 들어 살짝 긴장이 되었고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습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피우고 있었는데 자꾸 옆에서 깜빡거리는 것이 거슬려 저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더군요. 깜빡거리는 그 전등을 보다 그 전등이 비추는 터널 내부의 바닥을 보다 생각 없이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순간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전등이 비추는 불빛의 끝에 사람의 발이 보였는데 그것은 분명 바닥에 누워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사고라도 난 건가 싶어 얼른 담배를 끄고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터널 안에 사고가 나서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1초라도 다급한 상황일 수 있었기에 급한 마음에 우선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그곳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을 쳐다보고 문의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히려 차의 모든 문을 잠궈두었습니다. 분명히 사고가 나서 누워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보인 그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그곳에 서서 이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상복의 단발머리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왜 이 새벽에 이 오지에서 저런 위험한 장난을 칠까라는 생각에 더욱 소름이 끼칠 노릇이었죠. 저는 우선 그것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차를 돌려 출발할 준비를 하려고 잠시 눈을 떼고 안전벨트를 찾아 매었습니다. 그리고 터널 내부를 다시 보았을 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인가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그것이 이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이 끼치는 것은 마치 이쪽으로 달려오다가 제가 쳐다보니 그대로 멈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 않았고 거리가 꽤 되었기에 저는 다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그것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는 눈을 살짝 감았다가 떴습니다. 약 1초에서 2초 정도 되었을까. 그것이 사라져 있더군요. 저는 그런 후기를 보아서 그런가 제가 잘못 보았거나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운전석 창문이 이전보다 더 어두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생각에 곁눈질로 운전석 창문을 보았는데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서서 창문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20m가 좋게 되는 거리를 단 1, 2초 만에 다가왔다고 생각하자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눈을 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그것에게서 계속 눈을 붙인 채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시동이 잘 걸렸고 그것에게서 눈을 떼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후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갓길로 조심스레 후진을 했고 그것이 점점 운전석 앞 창문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제 차가 아직도 있는 것처럼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얼굴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마치 정말 기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활짝 웃으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멀어졌다 싶을 때쯤 차를 얼른 돌려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그 여자를 다시는 볼 수 없었고 휴가고 뭐고 다 취소하고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저는 남은 휴가를 아주 잘 보내고 심지어 돌아올 때에는 그 터널을 다시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보니 한 차선을 통제하고 전등을 수리하고 있더군요. 제가 겁이 보통 없는 것이 아니라 만약 심리학자나 겁이 많으신 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하곤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완전 수면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와. 이거 연습한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톤을 정해서 계속 그렇게 녹음하는 거죠. 나 연습해야겠다. 저도 도전할 수 있어요. 공포 라디오 하다가 말았거든요. 제 사연 있으시면 보이스톡 주세요. 저도 드려도 되나요? 네네. 아무튼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그것 좀 알려줘요. 공포 라디오 하는 방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잘 보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참 잘생기셨는데 사진 보니까 더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여자친구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동거한 지 2년 좀 넘어가요. 동거한 지 2년. 근데 생긴 거 보면 고등학생처럼 생겼는데 나이가 좀 있나 봐요? 20대 초반이에요? 중반이에요? 후반 넘어가요. 이제 후반 넘어가요? 진짜 너무 엄청 자주 보거든요,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분이랑. 그런데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보시는데 여자친구분은 무섭다고 안 하세요?
저희 둘 다 이런 거 거의 매니아여서 흉가 체험도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안 놀래요. 하긴 그 곤지암 정신병원 흉가 갔다 와서 있었던 이야기죠. 네,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 좀 됐을 것 같은데 3년보다 훨씬 더 됐는데 왜냐면 2년 전에 네, 없었으니까. 맞아요. 3년 맞아요. 제가 고3에서 20살 넘어갈 때 생긴 일이거든요. 전부 다. 그때 곤지암 정신병원을 갈 생각을 했어요. 원래 흉가 체험 이런 걸 좋아했나 봐요? 엄청 좋아하기도 하는데 고3 때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친구들하고 야 곤지암 정신병원 흉가 체험을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자주 갔었어요. 곤지암 정신병원을. 근데 어느 한 타임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좋아요. 예. 일단은 그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천천히 바로 그 마이크 끄면은 바로 시작해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일이 2014년도 6월에서 8월쯤 여름방학 때 시즌이었거든요. 제가 고3 때 일어난 일이고요. 위치는 곤지암 정신병원이에요. 저와 제 친구하고 면허를 딴 김에 저희 다 같이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친구 3명을 더 데리고 총 5명이서 곤지암 정신병원을 가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바로 즉흥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20분에서 30분 거리에 살기 때문에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딱히 가는 거에 대한 뭐 무섭거나 호기심이 많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다들 뭐 술 한 잔씩 갖고 오자. 약간 고3 그 시즌에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추억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출발하게 되면서 시간이 아마 12시에서 1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차를 이제 곤지암 정신병원 도착해서 이제 세워놓고 바로 옆에 이제 공터 같은 게 있어서 그냥 차를 딱 세워놓고 이제 애들하고 걸어서 올라갔더니 철조망 같은 게 있어요. 그 철조망을 담을 넘어가면은 그냥 올라가면은 바로 곤지암 정신병원인데 그 철조망에 CCTV도 있고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2층 정도 되는 건데 거기를 그냥 뛰어 넘어가서 곤지암 정신병원 들어가고 뭐 거기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저희도 뭐 그냥 다 호기심 때문에 막 웃고 떠들고 빨리 가보자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그러고 나서 1층 들어가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어디서 이제 발걸음 소리가 또각또각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신기한 나머지 야 이거 뭐냐 들리지 않냐라고 했더니 애들도 다 들어가지고 다 같이 긴장을 막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다른 팀 분들도 거기를 왔던 거였어요. 서로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뭐 죄송합니다 놀랬다고 막 미안하다고 이러고 바로 이제 옥상으로 가서 다 같이 이제 봉투에서 술 한 잔씩을 꺼내가지고 술을 먹었죠. 뭐 저는 이제 술을 원래 안 좋아하고 지금도 안 먹고 술을 아예 안 먹는 사람이라 그냥 애들 먹는 것만 지켜보고 야 운전은 내가 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서 그렇게 술을 다 먹고 2층 3층 둘러보고 뭐 사진도 몇 장 찍고 이렇게 해서 곤지암 정신병원을 나왔어요. 뭐 거기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차에 가서 차 타기 전에 보통 차키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 문을 열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냥 차문을 그냥 누가 덜컥 열었는데 차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잠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차문 안 잠근 거 아니냐 글쎄 이건 아무도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열려 있었나 보다 하고 안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위에 전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야 빨리 출발하자라는 생각에 하필 또 술 한 잔 먹은 이제 친구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제가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막 타가지고 출발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아무 일 없이 또 슬슬 가고 있는데 이제 친구 총 5명 중에 1명은 집을 가는 길에 집이 있어서 걔는 내려주고 총 4명이서 이제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저희 이제 고향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산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야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산에서 커브길을 돈과 동시에 제가 친구한테 야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른데 좀만 천천히 가자. 야 이거 너무 빠르지 않냐. 너 피곤하면 내가 운전할 테니까 너 내리고 내가 운전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야 이렇게 팔을 자꾸 흔들었어요. 야 정신 차려. 너 자냐? 이랬는데 그 말 하자마자 차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한 3바퀴 돌고 진짜 가드레일 진짜 5mm 정도 남기고 딱 멈췄거든요.
내려가지고 진짜 놀래가 제 친구한테 욕을 막 했어요. 이 친구가 자기는 들은 게 없다고, 옆에서 너가 팔 잡는 것도 느껴지지도 않았고 자기는 앞만 보고 있었다고. 그래갖고 너 안 되겠다고, 너 그냥 옆에 있고 내가 운전할게 이러고 저희 고향까지는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뭐 거기까지는 아무 일 없었고 한 며칠 뒤에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이제 가서 제가 다니는 학교하고 이 나머지 4명 다니는 학교하고 다른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나 곤지암 정신병원에 다녀왔는데 되게 재밌더라, 너희도 가볼래? 뭐 이러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썰도 좀 풀어주고 막 이랬는데, 저희 반 반장애가 이제 사진을 들고 오더니 저한테 야 근데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저를 보여줬어요. 제가 분명히 사진을 확인했을 때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 저번에 그 윤시원님 TV에 검은 색깔 사람 얼굴 모양 같은 게 있다고, 제가 그거 보고도 소름 돋았던 게 그거랑 똑같이 생긴 게 6개가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본 적도 없었고, 어쨌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심령사진인가 보다 하고 그 사진을 제가 들고 있는 채로 며칠이 지나고 학교 졸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들 성인이 돼서 각자 일자리를 나갔는데, 근데 그 사이에 제 친구가 렌트를 한 번 더 했었어요. 그 운전하다가 그 약간 빙의 아닌 빙의가 된 그 친구가 이제 렌트를 한 번 더 했는데, 그 친구랑 거기 우리 같이 갔던 또 다른 친구랑 렌트하고 30초 만에 출발하자마자 차가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났거든요. 옆에서 차 들이받고 얘 가드레일로 이거 차가 뒤집어지고 폐차 상태가 돼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었고, 그 두 번째 친구도 다친 데는 없었는데, 이제 둘이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렌트카에다 뭐 돈도 막 물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그냥 쌩을 까고 지내요. 지금도 연 끊고 살고, 이제 돈 때문에 아예 친구 관계가 이제 완전히 갈라진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모든 나쁜 일은 그 친구한테만 계속 생겼어요. 그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친구가 이제 이천에 공장 같은 데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혼자 기숙사에서 병가를 내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다가 땀이 너무 많이 난다고, 더워서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눈앞이 새까맣더래요. 연기로, 타는 연기로. 거실에 바로 나갔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는데 소파랑 이불이 불에 타고 있었대요. 경비 이제 바로 불러가지고 잘 해결은 했는데, 들어보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온도가 30도에서 90도까지 그냥 천천히 뭐 예를 들면 5분에 뭐 5도씩 끝도 없이 올라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났었다고. 근데 이 친구 아니었으면 기숙사가 폭발할 뻔했대요. 그래서 뭐 그렇다 하고 뭐 잘 해결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일하는 곳이 이천 전기부품 공장인데 근무날인데, 그날 회사 책임자분이 그날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쉰다고 다 기숙사 들어가서 다 쉬어라, 오늘은 공장 안 연다라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그 날에 바로 공장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릴 정도로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제가 이 사진은 정확히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적다가 불 난 거.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날에 진짜 그 책임자분이 뭐 말씀 없이 일을 갔으면은 진짜 다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저는 그 공장 안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한테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생겼어요. 1년에 나쁜 일, 또 이러다 1년에 또 한 번 나쁜 일, 또 다음 년도에 또 나쁜 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제일 안타까운 소식이, 이 친구네 아버님이 공무원이신데 되게 성실하시고 술도 안 드시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키도 크고 엄청 건강하셔요. 키도 되게 크고 엄청 딱 봐도 와, 이 사람 진짜 건강해 보인다 할 정도로 되게 좋은 분인데, 근데 이분이 동생이랑 이 친구한테 새해 선물로 뭐 사간다고 선물 사오고 이럴 뿐이 아닌데, 그날따라 갑자기 선물을 사온다고 하시길래 이 친구가 뭔 선물이냐, 그냥 빨리 와서 자기 동생이 기다리니까 얘가 아빠 보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와라, 뭔 선물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갖고 바로 오라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아버님이 전화 끊자마자 돌아오시는 길에 뭐 겨울이었거든요. 눈 엄청 많이 오고 차 엄청 천천히 주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앞에 차랑 추돌 사고가 조금 났어요. 그냥 콕 하고 박아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자마자 뒤에서 덤프트럭 한 2대인가 3대 겹쳐서 뻥뻥뻥 박아가지고 아버님이 즉사하신 상태로 저희가 같이 친구들끼리 다 장례식 갔거든요. 이 일 겪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이 친구한테 나쁜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네 어머님이 이제 얘를 데리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뭐 무당 아닌 뭐 약간 무당 같은 곳에 갔었나 봐요. 근데 얘기를 하는 게 이 친구는 할머니랑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둘이서 지켜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쁜 일 안 일어날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진짜 그 이후로 다음 연도부터는 뭐 나쁜 일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막 유명한 흉가는 잘 안 가요. 친구 데리고 갈 거면 그냥 저 혼자 가지. 맞아. 아, 네. 잘 들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흉가 가면 귀신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안 좋은 일 생길까봐. 좋은 곳만 다녀도 바쁜데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또 안 좋은 거 호기심으로 이렇게 뚜껑이 열려버리면 안 좋은 일 생겨가지고 이건 되게 그 친구가 좀 앞으로는 되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래요 말을 듣는데 좀 무겁네요, 저희 사실상.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거기가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흉가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또 안 좋은 기운이 서려 있는 데이기 때문에 안 그쵸. 좋은 거를 또 묻어가지고 나오면 그대로 묻고 이렇게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또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뭐 안 좋은 얘기는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중에 저에 대한 한 일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흉가 다니지 마세요. 그래도 너무 궁금해도. 왜냐면 네. 갈 데도 없고. 오늘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또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닙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제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 이제 잘 살고 제가 이 얘기 가끔 하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그래도 뭐 아무 말 없이 잘 지내요. 너무 쿨한 친구라 생각을 외로. 그래도 그 친구가 앞으로 또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진짜 그쵸. 그죠. 상심 많이 했을 텐데 그 마음 다 이해는 못 하더라도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내서연은 강력하다. 한 분 모십니다. 저연 300안 시리즈 좋아요. 보톡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골이시네요.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실화는, 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얘기할 거는 300안 시리즈라고 얘기를 한 거 그냥 시리즈는 제가 갖다 붙인 거고 300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데 저희같이 흰자가 두 군데가 보이는 걸 도화눈이라고 그러고요. 흰자가 네네. 이렇게 3면으로 보이는 걸 300안이라고 하고 맞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4면이 보이는 걸 400안이라고 합니다. 보통 또라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무서워. 400안은 좀 위험한 눈이라고 해요. 그리고 300안은 네네, 맞아요. 그 만화 속 주인공들이 거의 이렇게 300안으로 많이 그려져요. 300안은 그 검은 자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본 친구의 눈은 검은 자가 밑으로 깔려 있어요, 아예. 자, 일단은 그 300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그 타로 선생님이세요. 타로 이렇게 타로 보시면서 하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달라고요? 네. 마이크 소리가, 마이크를 왜 멀리 하냐면요. 예. 제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우선 지금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이야기예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같이 어렸을 때부터 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 중에 이제 한 친구의 어머니는 무속인이셨고 저희가 이제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이제 어렸을 땐 그렇게 놀잖아요. 한 날은 이 친구 집에 가서 놀고 한 날은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이런 식으로 같이 놀았었는데 한 번도 그 친구네 아버지가 저희가 놀러 가면 항상 반갑게 반겨주시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어느 날 이제 놀러 갔었을 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제 친구 쪽을 바라보시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 주인이었었던 친구한테 당장
쟤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영문도 모르고 쫓겨나다시피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8시 반 이 정도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었기 때문에 집으로 이제 가자고 하고 그날은 일단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저만 혼자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아저씨한테 물어봤죠. 왜 그때 저희한테 나가라고 하셨냐고 했더니 300안이었던 친구를 보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그 친구한테도 데리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어깨 위로 하얀 형상 같은 게 어깨를 밟고 올라가 있는 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저씨도 이제 나중에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어떤 무속인 분이나 이런 분한테 저 아이의 눈이 지금 300안이고 그 친구인 아이한테 엄마 뱃속에서 죽은 형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집주인이었던 딸과 함께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나갔다가 나중에 딸이 들어왔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해주시다가 저희가 놀러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저녁이 다 됐을 때쯤 가로등 밑에서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늦은 시간이었어요. 꽤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갔다가 도서관 문이 닫고 나온 시간이어서 10시쯤이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물어봤죠. 너 근데 너 눈이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알아.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이 같이 있다가 말문이 막혀서 그게 아니라 아저씨가 너 눈이 이랬는데 나도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어머니가 무속인이셔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무당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걸 들으니까 뱃속에서 유산된 형제가 둘이나 있었고 그 형제 중에 이제 하나가 아마 이 친구를 뭐 지켜준다고 따라다니는 건데 그걸 아마 그 친구 아버지가 보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300안, 400안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었고 혹여라도 네네. 그 내가 들은 네. 썰 이제 컨텐츠가 또 생길 네. 거예요. 너만 아는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은 네네. 미스테리한 이야기. 아, 네. 네, 그게 또 생기나요? 네, 그때에 대해서도 많은 활동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내가 들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 내가 겪은 일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들은 비슷한 이야기라고 하면은 좀 편하게 얘기하겠지. 내 친구 이야기인데요. 왜 우리 항상 그렇잖아. 내 친구 이야기는 마음대로 하잖아. 여러분들 신청 받고 있으니까 내가 겪은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들은 이야기면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어? 아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좀 일찍 끝났습니다. 시청자 공포괴담 너만 아는 비슷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신청하실 때는 유시원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너만 아는 비슷한 이야기 게시판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무서운 때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만 쓰지 마시고 연락처도 적어주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